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자, 3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양증시 모두 힘이 없었습니다. 코스피가요, 장중에 1921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연저점을 새로 또 썼습니다. 마금도요, 오늘 1920선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1928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장중에 501포인트까지 밀렸다가 500선 지지만을 확인한 채 503포인트에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국내 증시 다 내린 줄 알았는데요. 계속 밀립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 내려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자, 오늘은요,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문제의 오늘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3월의 첫 거래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도요, 매도 물량은 줄어들었지만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우위를 지켜나갔고요. 코스피도 또다시 연저점을 새로 쓰는 모습이었거든요.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시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 불확실한 요소들 때문인데요. 중동에 대한 또 북아프리카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들은 사실상 펀더멘탈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경기가 저점을 지나서 선진국이라든가 아시아권 국가들, 이머징 국가들이 회복을 하는 중요한 시기에서 나타난 변수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점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기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시장에서의 상승 기조가 꺾여서 하락 기조로 전환돼서 더블 딥을 우려할 수 있는, 우리가 큰 그림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우려가 섞인 시장 분위기들은 전문가들 입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에 불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불확실성에 근거한, 증시에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저점을 가늠하지 못할 정도의 조정 양상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기조적인 측면에서는 2월 달은 전체적으로는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드렸고, 3월 이후 시장은 이런 저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벌어줬을 경우에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 흐름들이 어느 정도 정체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선진국의 경제 회복 시그널들이 점차 가시화되는 2분기 이후에는 시장 흐름들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 흐름들은 외국인 매수세를 대체할 만큼은 파워풀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을 좀 멈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 증권, 투신, 보험, 또 국가기관 할 것 없이 순매수에 나서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등에 대한 흐름들을 장중에 모색해 주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하고는 최근 한 달 동안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HTS를 통해서 보시더라도 전반적으로 자동차, IT, 그리고 화학업종들에 대한 우량한 기업들에 대한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그 기조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시고 또 개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지선들을 확인하지 못할 만큼 조정폭이 좀 큰 종목들도 있습니다. 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도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지금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가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 주식이 없던 분들은 하락할 때도 주식이 없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 주식이 없던 분들은 상승할 때도 주식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주도주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다소 힘겨운 시기이긴 하지만 오히려 주도 종목들은 6개월 이상의 상승 기조를 가져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추세의 반전을 확인하는데도 2월 한 달 동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지켜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은요, 내일부터 정부의 가장 큰 정책 회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국 인민대표회의가 열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파장은 어떠할 것인지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살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중국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긴축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한두 번 정도 올리지 않겠나라는 시각도 있고요. 국내 시장 상황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험업종들, 카드사들이 움직였던 흐름들도 살펴본다면 일단 만기를 전후로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겠죠.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경제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범위로 시장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나쁜 시그널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잠재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은 더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여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미국 시장이 좋았을 때 국내 증시가 나빴던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감들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동안 다소간에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는 아시아 증시 또 이머징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 조정 흐름들은 오히려 선진국의 경기 회복 시그널을 바탕으로 해서 2분기를 중심으로 해서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생각이고요. 중국 역시 이번에 양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소득에 대한 불균형과 관련된 부분들이 중동이라든가 북아프리카에서도 나타났던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중국의 내용들은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 또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부분들, 이로 인해서 내수에 대한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가져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출 관련된, 대중국 수출 관련된 종목들과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에서는 오히려 낙폭이 컸던 화학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겠고요. 또 전기차라든가 LED, LCD 관련된 분야, 그리고 태블릿 PC 관련된 우량한 중소형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되면서 지수는 비록 조정을 받았지만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봤던 시장관들을 일단 유지하시면서 성급하게 단기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챙기기보다는 기존에 대부분 다 주도 종목들이라든가 강한 종목들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들 종목들은 수익성을 차츰차츰 회복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손절을 한다거나 또는 추가적인 조정 흐름들이 나타나더라도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다리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쪽의 분야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T, LCD와 LED 분야, 그리고 태블릿 PC 관련된 분야와 자동차 관련된 섹터는 기아자동차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전히 강한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에너지와 관련된 중동의 사태가 더욱더 악화될수록 이런 쪽의 관심들은 더욱더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중장적인 시각들은 여전히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황 분석해드렸고요.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수요일 순서인데요.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이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실전 트레이딩 기법,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강의 끝난 이후부터 여러분들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접어두겠습니다. 대신에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와글와글 게시판만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게시판 안에다가 상담받고 싶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꼼꼼하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점이 고민이셨는지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이따가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전장석 센터장님과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모두 알고 계시죠? 샘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시면요. 시간대별로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관심 종목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그렇다면 지난
시간대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에 맞게 대응 전략도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총 5종목을 살펴봤는데요. GS와 제일모직은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고요. 기아차 그리고 부품주인 SL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 삼성전기 마찬가지인데요.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수정을 해볼까요? 예, 일단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굳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중국 관련된 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고, 특히 부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글로벌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부품사들에 대한 관심들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고, 중국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부품사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SL은 계속해서 유지, 보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기아차 역시도 계속해서 수익성 뒷받침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LED 관련된 시장, 반도체의 저점 형성과 마찬가지로 LED 쪽도 가격대가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나빠질 것이 특별히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스마트 TV라든가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시장 뉴스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오히려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쳤다라는 측면에서 보유 전략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존의 종목들 중에서 GS와 제일모직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GS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업종들 최근 이제 유가 상승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제품 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들이 연출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조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우리가 정리해야 될 타이밍은 75,000원대에서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서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은 손절을 할 수 있는 시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시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드리게 되면 지금은 고점 대비 조정을 3차례에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지지 기반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시게 되면 이전에 이런 캔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행 스팬이 구름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 기반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간 조정을 주었던 가격권대가 전반적으로 6만 원대 후반, 그리고 현재 6만 8천 원부터 6만 5천 원대 사이에서 저점 형성이 가능하고 주 추세선들이 이 가격권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더라도 정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해서 7만 5천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 가능성들을 점검해보는 투자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일모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르거나 떨어진 폭이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큰 차이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품 관련된 소재 종목 중에서는 올해 한 해 꾸준하게 성장성과 실적들을 겸비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기관 투자가들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현재 외국인들의 비중도 크게 축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규로 포트폴리오를 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10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11만 원대가 지지 기반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격대가 깨지면 매수 타이밍을 늦추셨다가 이 가격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지지 기반을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주 추세선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11만 원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손절매 가격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유 전략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관심 종목 함께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추가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도요. 투자 심리와 투자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총 3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기를 주시하고요. 매수가에 집착하지 말며 수익 봤다고 자만하지 말자. 이렇게 총 3가지 법칙이었는데요. 오늘은 4번째 법칙과 5번째 법칙까지 모두 함께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도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과 한두 달 전에 시장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를 확인하는 그런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올라가고 또 이런 분위기들을 통해서 내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들이 도래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불과 2-3달 전에 가졌던 내가 갖고 있던 투자 심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냐, 내가 시장을 바라봤던 기본적인 전략들이 수정돼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째 투자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라든가 또는 주변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나에게 유리한 부분들만을 듣게 되고 불리한 부분들은 아니야.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이 옳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보게 되시는 화면들을 보시게 되더라도 왼쪽에 있는 정육면체 화면을 보시게 되면 A라고 하는 꼭지점이 하나가 있고 B라고 하는 꼭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들 중에서 어떤 게 앞으로 튀어나와 보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A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B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A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봤더니 B가 앞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식들이 달라지게 될 텐데 문제는 내가 기존에 세웠던 전략이라든가 또는 남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장관이 형성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확률적으로 군중심리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는 오히려 시장 전략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심리학에서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들은 화면의 모습이 이미지가 어떤 분은 이쁘게 생긴 아가씨가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나이 드신 할머니가 보자기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또 항상 여자분들을 보실 때 이쁘게만 보시는 분들은 아가씨가 이쁜 아가씨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실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시장이 어떻게 갈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하고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같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틀릴 확률이 51%다. 즉 1%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군중들이 갖고 있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과거 데이터들을 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투자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였고 지금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오히려 지금은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 확률이 높을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고레가와라고 하는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96세가 넘을 정도까지 투자를 왕성하게 했었던 아주 유명한 일본의 투자자입니다. 이분은 무려 3천만 엔을 가지고 무려 100조 엔을 만들어낸 투자의 산증인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식을 잔뜩 들고 있을 때 남들이 다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때서부터 20%씩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물량들을 팔아나가기 시작했다. 이분의 매도 타이밍들은 남들이 다 주식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주식을 팔아가기 시작했고 남들이 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부터 주식을 20%씩 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군중 심리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배울 때에도 신문에 증권사 객장이 나오고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증권사 객장으로 갈 때 그때가 주식을 팔아야 될 때다라고 선배들한테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되시는 내용들은 그 모든 사람이 옳았다 또는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맞췄다라는 내용들을 보기보다는 남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90% 이상 잘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남들이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고 또는 듣기 싫은 말만 또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벗어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했던 그 시기에 가진 다양한 내용들의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무시했습니다. 그게 2007년도였었죠. 당시에 나왔던 뉴스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 그 2007년 3월 16일 모 일간지에서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부실이 얼마나 심하기에 시리즈물로 연재에 대해서 나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장은 상당히 폭등을 했던 2007년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달이 돼서 또 나왔습니다. IMF 총재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안심하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 또 8월 달에도 또 그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시장이 워낙에 좋았고 또 펀드로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장이 좋은 줄만 알고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그널들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는 내가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나한테 유리한 것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팩타들을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주식 투자할 때는요, 내 생각에 맞는 정보에 집착하기 마련인데요. 이 점을 콕 집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투자 심리의 법칙 그 4번째,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는다 한번 살펴봤고요. 5번째도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5번째는 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남들이 말하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습속길을 가다가 뭔가 뒤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의 안광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이 사람 머릿속에는 호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을로 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호랑이다. 나도 얼마 전에 그런 걸 봤다. 근데 실제로 그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양이일 거야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달빛이 없는 깜깜한 숲속길에서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얘기는 호랑이가 없겠죠. 근데 요즘은 밤에 사람을 보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요즘은 예전에처럼 그런 내용들, 옛날 얘기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불길한 것, 밤이라고 하는 환경, 그리고 뭔가 나 혼자 있다라는 환경들 때문에 불길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불확실한 부분들을 사람들은 서로 동조를 하면서 확실한 것처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가지 않죠. 사실은 그 길에는 황금덩어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오른쪽에 있는 화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주 단순한 착시 현상들을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옆으로 그어져 있는 선들이 여러분들은 반듯하다라고 그러니까 수평선이죠. 수평선이 반듯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기울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언뜻 보면 휘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반듯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영화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이 사람의 진심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더 마음가짐을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도 그런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불확실하다라는 것, 현재 증시 상황하고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불확실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재의 불확실성은 주가의 하락과 투자 심리 위축에 일조하고 있지만 이 불확실한 내용들은 사실상 단기적인 이벤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불과 2-3달 전으로 돌아가서 살펴본다면 오히려 시장이 회복 국면에 놓여져 있었고 이것이 상승의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기적인 불확실성들은 해소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추세적으로 시장이 더블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에는 좀 더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사항들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불확실한 것에 너무 확신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라든가 투자에 대한 방향성들을 결정하는 것을 다소 뒤로 밀어주십사라는 측면에서 5번째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총 투자 심리의 법칙 5가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5가지 법칙을 모두 알면서도 지켜내지 못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고수와 개미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너무 쉬운 내용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인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직장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투자에 나서서 이제는 투자자문사의 대표가 됐고 8명의 직원을 거느린 자문사의 대표가 돼서 지금은 800억대 이상의 자금을 운영하는 대표가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가치 투자 중심으로 할 것이고 펀드멘탈한 것을 기초로 해서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들을 쉽게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무 간단한 이치고 많은 전문가들과 기관 투자가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이분의 방식은 당분간 나는 이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50%, 60% 이상의 수익을 내기를 원하시지만 사실 수익을 냈던 수많은 전문가들, 워런 버핏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주변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더라도 연평균 수익률이 실제 15%를 초과하는 경우가 누적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주 쉬운 논리들을 가지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주가의 바닥권에서 일반 투자자들과 투자의 고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첫 시간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주가의 바닥권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은 바닥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주가의 바닥권이다, 바닥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기관 투자가들이나 고수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보고 이미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CEO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이 훌륭하고 앞으로 미래에 성장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주가가 바닥권일 때 일반 투자가들은 살 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에 물려있던가 아니면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주식을 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고수들은 자기가 유동적으로 투자해야 될 일정 부분의 현금들은 확보해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산도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현금과 부동산과 보험과 그리고 주식 투자와 같은 이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원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개인 투자가들이 많은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100개를 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투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것은 주식 투자를 길게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할 때에도 약 10년 이상 주식을 갖고 계셨던 롯데쇼핑을 갖고 계셨던 투자자분이 기억이 납니다. 한 4배 정도 수익이 나셨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주식 갖고 계시거나 부동산 갖고 계셔서 4배 이상 수익 난 경우가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일 때 개인 투자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뒤늦게 투자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미 바닥권이었을 때도 투자를 하고 있었고 고수들은 그때에도 화랑기일 때도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이 화랑기일 때는 신용을 쓰거나 담보대출을 받거나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자금들을 투자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내가 항상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이익을 빼고 다시 1,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원금을 반복적으로 투자하면서 이익이 발생한 부분들은 또 다른 곳에서 돈들이 수익을 내면서 굴러가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변동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6개월 이상을 들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주 매매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투자는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익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마이너스 게임입니다. 올라갈 때 10% 올라가더라도 그 가격에서 10% 떨어지게 되면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9.9%밖에 오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반 투자자와 대가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실전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매매 전략도 제시해 주신다고요? 네. 예.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들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손실이나 이익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 변화를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익이 났을 때와 손실이 났을 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과 시나리오가 이익과 손실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려고 했는지를 항상 다시 일기장을 열어보듯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듣기 싫은 것도 들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나한테 위협이 되는 리스크 요인들을 확인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업을 보고 투자하고 기업의 본원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전에 대한 가격은 잊으시고요. 매도 시점, 이익이 났을 때 매도 시점은 얼마가 오르고 그 가격에서 몇 프로가 밀렸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그런 트레일링 스탑과 같은 투자 관점에서 매매 시점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투자는 시장이 가장 안 좋고 남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하신다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은 크게 손해볼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고점에서 어떻게 내가 이익이 나고 손실이 발생했는가를 항상 되짚어서 기억하고 다시 그 오류에 빠지지 않는 그런 과정만 한두 차례만 겪으시더라도 다시는 기회는 계속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2, 3년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경기도 반복되기 때문에 항상 기회가 다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마지노선과 관련된 내 원금과 원금에 대해서 일정한 손실률과는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제가 작년 12월 달과 1월 달에 저희 센터에서 고객들을 모시고 강의했을 때 지금의 시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와 시장 참여 주체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종합주가지수와 발행시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살펴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파란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모와 유상증자를 하는 시기를 보시게 되면 장이 가장 좋을 때 파란색 시장 가장 좋을 때 유상증자나 발행을 가장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으니까 좋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고 증자를 할 수가 있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증시가 아주 좋은 상황, 작년 말로 돌아가면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 상황에서 실제로 2010년도에 발행 시장들은 꾸준하게 감소됐습니다. 언제 좋아질까요? 바로 2011년도에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 시장은 완전하게 꺾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코스피와 투자 주체별로 지난 20년 동안의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를 누적해서 살펴본 데이터입니다. 보시게 되면 다소 복잡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종합주가지수의 흐름들은 이미 쉽게 보실 수 있으시겠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빨간색입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은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순매도를 했지만 지금 2010년도, 10년도 말까지 지켜봤을 때 과거에 가장 증시가 고점이었던 2006년도와 2007년도 사이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 규모를 살펴봤을 때 아직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다 들어오지조차 않았다라는 것이죠. 증시는 2000포인트를 넘어갔지만 외국인들의 자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기관 투자가들, 펀드 물량들 다 빠져있는 상태고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들도 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 부동자금들이 갈 데가 없다라는 거 염두에 두신다면 아직 증시의 꼭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겠고요. 환율과 원달러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그림만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200 지수와 환율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환율이 지금 1100원대 수준에 놓여져 있지만 과거의 시장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2007년도에 증시가 고점 때, 2008년도 고점일 때 당시 환율은 현재 환율보다도 더 낮은 수준까지도 형성되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의 환율 상황들이 시장에 그다지 악재 요인만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펀드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불과 1월 달과 2월 달에 나오고 있는 뉴스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수익증권들이 대부분 다 환매를 했고 특히 2000포인트 이상에서 수익증권의 환매가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지금은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수익증권들은 계속해서 환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증권들이 어느 정도 환매 고점대 수준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들어오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물량들을 늘려가는 그런 상황들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다시 이 화면을 보여드리냐고 하면 과거 10년, 20년 동안의 시장의 바닥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악재 요인들과 증시 상황들을 살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92년도 1월 달에 처음 우리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증시를 완전히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달에 대선이 있었고 문민정부가 출범했죠. 그동안 군사정권 시절에 나왔던 정부의 정책 중심의 시장 상황들이 문민정부로 들어설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때가 바닥이었고 그때부터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우리가 한보철강 사태와 기아자동차 사태를 겪으면서 IMF를 맞았지만 사실상 그때가 또 바닥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고 또 2003년도에 카드 대란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유럽에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포탄을 쐈을 때도 사실상 장중 상황에서는 또 그때가 저점이기도 했었죠. 지금의 중동 사태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주화되는 과정에 있고 또 민주화되는 과정들이 좋은 시그널로 발전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이라든가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중동 국가들이나 북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가 우호적인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시그널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들은 다 어렵다, 또 힘들다, 팔아야 된다, 1900선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라는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은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오늘까지요 투자 심리와 투자 시기에 대한 법칙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고요. 이제는요 관심 종목까지 챙겨봐야겠죠.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종목별로 접근을 할 때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였고 외국인이 아직도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새롭게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하고 있는 그 종목은 뭘까? 또 중국 시장이 소비 중심으로 좋아진다라고 가정하면 좋아질 종목은 뭘까라는 측면에서 화학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의 화학주는 기술적으로는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LG화학을 또다시 한번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최근 2, 3일 동안 추가적인 하락을 멈추고 주가가 강한 반등을 줬습니다. 물론 그동안 조정폭들을 고려해 본다면 LG화학이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중요한 가격권대가 있습니다. 즉 최근 들어서의 저점대를 더 깨서는 안 되겠죠. 바로 오늘 시작했던 저점입니다. 이 가격권대가 무너지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매수 시기로 저울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목표 주가를 40만 원대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본격적으로는 40만 원대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비중을 늘려가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많이 올랐고 고점 대비 밀렸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때 역시 마찬가지로 37만 원부터 38만 원대의 지지 기반들을 지켜내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LG화학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부터는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 제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외에 오늘은 태블릿 PC 관련돼서 계속해서 3주 연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많이 빠졌다가 제가 2월 중순 정도 무렵에 말씀드렸던 추천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2월 초중반 사이클에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죠. 이녹스입니다. 이녹스는 워낙 우량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기술적으로는 추세선을 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전략들을 유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2월 달에 가격권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가격대가 17,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또 16,900원, 16,500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권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초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권대가 이번 주 지켜진다면 상승 여력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SFA라고 해서 LCD 관련된 회사입니다.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은 회사로 기관 투자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CD 관련된 시장, LED 관련된 시장, 또 태블릿 PC 관련된 IT 관련된 섹터들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1분기 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대형 종목들이 못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실적주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 투자가들이라든가 기관 투자가들의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고요. 지금 차트 흐름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에 가담하셨다라고 하면 65,000원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다면 65,000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이 가격권대가 깨지게 되면 뭐 짧게 그냥 정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가격권대는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6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6만 원대에서 매수하셔서 8만 원 정도까지 목표 수익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량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반기에 투자 관점들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3종목 오늘 담아봤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께서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을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신 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분은요, 아이디 대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도 현대차, 기아차는 계속 오르는데요. 비중 30% 정도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좀 기다렸다가 하락하면 살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현대차나 기아차 중에서는 기아차를 매수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나쁘지 않습니다. 회사 좋습니다. 그러나 기아차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200만 원 가는 것보다 LG전자가 20만 원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라는 논리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아차가 훨씬 더 가격 탄력성이라든가 기업의 내재 가치 대비 실적들을 고려해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상 비중으로 30% 상당히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로 몰빵을 하는 전략들보다는 오히려 자동차 완성차 중에서는 기아차, 그리고 부품주 중에서는 만도나 SL 같은 이런 수출선이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들의 포커스를 두면서 뭐 20%에서 30% 범위 내에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 포트폴리오 담아두시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기아차에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뭐 시초가 이하 전략들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는 추세적으로 최근 들어서 형성된 박스권대, 가격권대 55,000원대가 무너지면 상당히 추세에 대한 부담감들을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55,000원대 직전 저점대를 살펴보게 되면 54,000원이 저점입니다. 그래서 54,000원이 무너지면 추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권대는 꼭 점검을 해 주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 봐야 약 5%에서 10% 범주의 리스크 단가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그냥 보유 전략들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디 강원도 감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위메이드를 매수하셨는데요. 28,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목표가 설정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제 기억에 위메이드를 한 2, 3주 전에 한번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NC소프트라든가 이제 게임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분위기들이 좀 형성되고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 상장된 이후에 소외를 받았다가 실적들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이미 충분히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워낙에 비용 구조가 아주 훌륭한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골프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게 소프트웨어 산업이냐 아니면 게임 산업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적정 가치가 달라질 정도로 탄력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NC소프트라든가 대장주는 NC소프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관련된 테마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만 접근을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이 좋습니다. 1차적으로 거래가 동반된 가격권대가 31,000원대, 32,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권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고 이후에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적인 상승을 고려했을 때 3만원대 초반 전후로 해서는 단기적인 고점 형성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이디 즐겨찾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DMS를요, 지금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저점 찍고 반등하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5% 이상 이익 실현 가능할까요? 구체적으로 적어주셨네요. 예, LCD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면 오늘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MS보다는 앞서 보셨던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필름과 관련된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SFA 같은 경우에도 LCD 관련된 회사입니다. 실적이 아주 우량한 회사들이죠. DMS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쁜 회사는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이라든가 또는 자문사에서 포트폴리오로 담을 만큼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가 측면에서 본다라면 목표 주가를 감안해 봤을 때 기술적인 상승 5% 범위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상승하기 위한 종목으로서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더 우량한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특히 회사가 작을수록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아이디 떡집 아저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요, 위메이드 설명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던 그 종목인데요. NHN을 매수하셨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던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18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보유 중이십니다. 예, 18만 7천 원이면 네. 이 주가가 거의 바닥권이었을 때 매매에 가담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NHN 같은 경우가 이상한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 드실 겁니다. 다음은 주가가 상당히 강한데 왜 NHN은 이렇게 힘이 없을까? 우리가 모르는 내부적인 상황들이 있는 거겠죠. 예전보다 NHN이 다음에 비해서 수익성 측면에서 뭔가 안 좋은 내용들이 있다거나 또는 기업 내부적으로 경쟁 요소들이 많이 다음에 비해서 열악해졌거나 아니면 다음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차지해 나갔다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 관련된 회사들을 공략하신다라고 하면 NHN보다는 신규로 권하신다라고 하면 다음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NHN을 이미 보유하신 상황이다라고 하면 다음에 주가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때 NHN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광고와 관련된 수익성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700원대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최근 6개월 사이의 저점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반등 시도가 18만 7천 원대 사셨기 때문에 20만 원 가까이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이상의 수익을 내는 추세적인 흐름들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떡집 아저씨님까지 살펴드렸고요. 이 밖에도요, 아이디 작은 욕씨님 그리고 빠밤님까지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상담 못해드렸지만 댓글을 통해서 상담 남겨드릴 테니까요. 와글와글 게시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센터장님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남으시면요. 참지 마시고요. 역시나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센터장님께서 직접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시고 상담까지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디냐고요? 바로 센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들어오신다면 전문가들의 증권 전문가 방송을요, 무료로 시청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과 같이 관심 종목도 받아가실 수 있고, 종목 상담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고요. 자,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엑스원의 전문가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장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